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대비 사회복지정책론 제3회차 실전 문제 풀이 후반부 12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14번 문제부터입니다. 자, 14번 문제 보면 급여에 이런 부등호 부분이 있죠. 이론서에도 나와 있고 또 실제적으로 이제 시험에 출제가 된 바도 있습니다. 다음 내용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이다. 첫 번째는 목표 효율성의 크기고요. 두 번째는 운영 효율성의 크기, 세 번째는 소비자 선택권, 소비 통제 정도, 교환 가치까지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거 외에 두 가지 정도를 더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오용 가능성, 그 다음에 정치적 선호도. 이렇게 두 가지 더 하면은 이제 나올 건 다 나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풀 때 부등호식으로 나오면 증서의 위치를 먼저 보라라고 말씀드렸죠. 증서의 위치가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모두 다 가운데 세팅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이제 봐야 될 것이 가장 큰 쪽을 보시는 게 낫다. 그러면 부등호가 이쪽으로 벌려져 있으니까 오른쪽에 있는 것을 보시면 된다. 목표 효율성이 가장 큰 게 뭐죠? 현물 맞습니다. 운영 효율성이 제일 큰 것은 반대로 현금 맞습니다. 운영 절차가 간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비자 선택권 큰 것은 현금 맞습니다. 소비 통제 큰 것은 통제 정도가 큰 것은 현물 맞습니다. 교환 가치가 큰 것은 뭐예요? 그렇습니다. 현금입니다. 교환 가치가 큰 것은 현물이 아니라 현금입니다. 이쪽에 현물이 나와야 되겠죠? 자, 오용 가능성과 정치적 선호까지 해보겠습니다. 오용 정도가 가장 큰 게 뭐예요? 잘못 사용할 수 있는 거. 현금이죠. 현금. 그래서 현물, 이쪽은 증서, 이쪽은 현금입니다. 오용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목표 효율성이 낮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정치적 선호입니다. 정치적 선호는 목표 효율성이 높을수록 정치적 선호가 있거든요. 목표 효율성이 높을수록 그러면 가장 큰 것은 현물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현금, 이쪽은 증서, 이쪽은 현물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정리 끝났습니다. 답은 5번입니다. 15번입니다. 다음에서 개념의 정의로서 옳은 것은 이다. 이 문제 체킹해 주시고요. 자, 사회보장의 개념, 사회복지의 개념, 사회서비스의 개념, 사회사업의 개념, 사회봉사 개념 5개가 있어요. 이런 문제는 실천론에도 나올 수 있어요. 자, 인적 자원의 보호, 인적 자원의 보존, 보호, 개선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조직화된 활동을 무엇이라 하느냐. 제가 뭐 이런 것들은 좀 외우셔도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인적 자원의 보존, 보호가 나오면요. 사회 서비스입니다. 사회 서비스. 이 사회 서비스는 복지 플러스 알파라고 배우셨죠? 복지를 포함한 여러 가지의 내용을 사회 서비스라 하죠. 여기 안에는 비단 복지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의 개념이 다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회보장 아닙니다. 자, 2번은 인간관계에 있어서 과학적인 지식과 기술에 기초한 전문적 서비스다. 프리랜더와 애프트가 말한 사회복지와 사회사업의 비교해서 이것은 사회사업입니다. 소셜 워크이죠.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 전문적 서비스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가죠. 자, 사회적 위험으로 인한 소득의 중단부터 국가가 책임지고 사회의 구성원을 보호하고 인간다운 생활 유지를 보장해 주는 제도. 한마디로 말하면 국가에 의한 보장이죠. 네, 사회보장입니다. 사회보장이 3번입니다. 사회서비스가 아니라.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인간의 사회적 욕구에 대한 서비스인 동시에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시책이라 했어요. 제도적 시책. 그러면 이거는 사회복지가 됩니다. 제도적 시책이 결정적 힌트였습니다. 사회사업 아닙니다. 자, 옳은 것으로 5번에 있었네요. 사회봉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전 국민의 물질적, 정신적, 사회적 최저생활의 확보를 위한, 여기가 중요, 공사의 사회적 제반 서비스의 통칭. 공공과 민간의 사회적 제반 서비스의 통칭을 우리는 사회봉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정리 잘 해놓으세요. 이게 이제 어떤 부분이 나올지 모르니까 정리 이 한 문제로 충분합니다. 답은 5번입니다. 16번입니다. 사회복지 정책 발달 이론 또는 사회정책 발달 이론의 연결로 옳은 것은 이다. 첫 번째, 사회통제론 음모 이론과 동의어.
코퍼레티즘론, 확산이론, 전파이론과 동의어, 사회민주주의론, 권력자원이론과 동의어 다 써드렸습니다. 첫 번째, 사회통제를 위한 엘리트의 음모다. 그래서 음모이론이라고 하죠. 사회양심론과 정반대 입장입니다. 사회양심론은 수혜자에게 이로운 것이고요. 여기는 사회통제론은 수혜자에게 해로운 것이라 해요. 통제 대상이니까. 맞습니다. 코퍼레티즘론입니다. 코퍼레티즘론은 3자 협동주의가 나와야 돼요. 3자 협동주의. 이게 바로 코퍼레티즘론입니다. 여러 이익집단 간 민주적 타협의 결과다. 국가는 중립적인 중재자 역할을 수행한다. 이건 다원주의론입니다. 다원주의론을 이익집단론이라고 합니다. 이익집단론 이런 식으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확산이론입니다. 한 나라의 사회정책이 다른 나라에 영향을 미치고 국제적 모방과 연관성 있는 것이 확산이론, 전파이론입니다. 맞습니다. 노동자 계층의 정치적 세력 강화로 인해서 복지정책이 발달했다. 노동자 계층의 노동자 기업의 정치적 세력화 이렇게 하면은 사회민주주의 이론이라고 배웠죠. 권력자원이론과 동의합니다. 자, 여기에서 잘못된 부분은 니은 하나, 기업과 디귿과 리을, 답은 2번입니다. 17번 문제 들어갑니다. 근로장려세제 EITC 옳지 않은 것은 이다. 저소득 근로자 가구에 근로장려금을 세금 환급의 형태로 지급하는 제도로서 미국의 NIT 부의 유사합니다. 미국의 NIT 네거티브 인컴 텍스 NIT는 바로 저소득 가구를 하고 있고 이것은 세금 환급의 형태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네거티브가 들어가는 거예요. 부의 소득세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나라의 근로장려세제, 근로장려금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에 있는데요.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에 있기 때문에 주무부처가 국세청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의 근로장려를 위한 조세특례에 따라 2008년부터 시행했고 2009년에 첫 장려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면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으로 도입된 것은 언제냐? 2006년입니다. 2006년 도입 개정이라고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법의 실시는 2008년이었지만 그 개정된 게 도입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2006년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2009년에 첫 근로장려금이 지급되었고요. 2015년부터 했던 것이 뭐예요? 자녀장려세제입니다. 그러니까 근로장려금을 받음과 동시에 자녀가 많으면 거기에 자녀장려금을 덧붙여서 줬어요. 그게 바로 이제 출산장려 때문에 시행한 건데 자녀장려세제를 2015년부터 했고 산정액 외에 부양자녀 한 명당 최대 70만 원을 지급하는 출산장려정책과 연계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모형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죠. 점증, 평탄, 점감이잖아요. 점감이 아니라 점증이고요. 평탄, 그 다음에 점감입니다. 이렇게 고쳐야 됩니다. 2019년 현재 최대 지급액, 근로장려금의 최대 지급액은 300만 원이에요. 맞벌이 가족가구의 경우로서 300만 원이다. 250만 원이었는데 50만 원 정도 올랐죠. 그래서 최대 지급액은 300만 원입니다. 답은 4번입니다. 18번 문제에 들어갑니다. 복지국가 위기기 내용입니다. 복지국가 위기기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이다. 자, 위기기는 1970년대에 석유파동부터 시작됩니다. 80년대가 좀 암울했는데요. 시대 배경은 1973년 오일 쇼크, 석유파동으로 인한 경제 성장률의 하락, 물가 급상승과 바로 경기 침체, 이걸 우리가 스태그플레이션이라 하죠. 스태그플레이션과 연관성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스태그네이션, 경기 침체라는 단어와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복지 개입입니다. 보수체제 정권 회귀, 그래서 보수당이 집권을 하죠. 신보수주의가 등장하고요. 국가의 복지 개입은 축소됩니다. 맞습니다. 정치 경제적 이념은 신자유주의고 정치 구조에서 노사정 간의 화해적 정치 구조에 균열이 생깁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복지는 후퇴되고 있고 경제는 침체됐기 때문에 노사정 간의 관계가 좋을 리가 없죠. 이러한 정치 구조에 균열이 생겼던 것이 바로 복지국가 위기기입니다. 모두 맞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